자,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등 운동 시 수축 지점에서 팔꿈치 쪽에 힘줄 튕기는 느낌이 나는 회원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이 팔꿈치 쪽에 대부분 힘줄 튕기는 게 팔꿈치 안쪽에서 근육이 좀 튕기거든요.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가동성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팔꿈치가, 그러니까 자, 등 운동은 뭐겠어요? 어깨 입장에서는 어깨는 뒤로 가죠. 뒤로 가니까 뭐예요? 신전에 가깝죠. 어깨 신전하고 팔꿈치는 굴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깨 신전에 대한 가동성이 좀 떨어지면은 팔꿈치 굴곡에 대한 가동성을 좀 과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팔꿈치 쪽이 좀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깨 신전 가동성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등 운동 같은 경우는 그립을 쪼끔, 그립의 방향을 좀 바꿨을 경우에도 튕기는 게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 운동 같은 경우는 그립이 엄청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립을 좀 바꿔 보십시오, 당장은. 그립을 만약에 요렇게 했을 때 튕겼다면은 외회전을 시켜 쪼끔 더 돌려서 잡는다든지, 요렇게 해서 그립 회전 방향을 수정해서 한번 해 보시면은 안 튕기는 가동 범위가 있을 겁니다. 안 튕기는 그립의 방향, 안 튕기는 가동 범위, 요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스쿼시 할 때 백핸드를 할 때 팔꿈치에서 전기가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손가락까지 전율이 느껴지는데 테니스 엘보 증상일까요? 포핸드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고, 팔꿈치 찌릿한 부위는 그 찡 했을 때 짱 가는 거죠. 자, 일단은요. 여기서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통증은 뭐다? 보상작용의 결과다. 그건 뭐예요?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팔꿈치를 과사용한다. 왜 과사용하겠어요? 어깨 기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이 팔꿈치로 가는 겁니다. 팔꿈치 안 좋은 사람들 어깨 기능 검사해 보면요. 99.9% 어깨 잘 못 쓰고 있어요. 왜냐? 무조건 그 과사용이 지금, 왜냐면은 백핸드, 포핸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안 쓰고 팔꿈치만 움직이는 동작은 존재하지 않죠, 스포츠에서. 무조건 어깨를 더 많이 써야 돼요. 어깨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어느 기능이 떨어지느냐는 검사를 해 보면 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포핸드는 뭐예요? 앞쪽을 쓰잖아. 앞쪽으로 쓰는 동작에서 어깨 기능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백핸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후면을 써야 되죠. 후면 어깨, 회전근개도 후면을 미리 써야 됩니다. 요런 거 다 못 쓰는 거예요. 분명히 어깨, 후면 어깨랑 회전근개 바깥쪽에 극하근이랑 이런 애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팔꿈치를 과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꿈치 근육을 과하게 쓰면서 그게 신경이 눌릴 정도까지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니스 엘보 뭐 이런 거에 꽂혀 가지고 팔꿈치에 주사 맞고 충격파고 이러면은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어깨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깨에 대한 외회전, 외전, 요런 기능이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3 번. 양반다리 자세가 안 되는데 어떤 동작을 해 주면 좋을까요? 양반다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고관절 외회전이잖아요. 고관절 외회전. 자, 이것도 뭐 깊게 가면 또 내용이 길어지는데, 그냥 지금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싶다. 그럼 고관절 외회전 안 되는 거니까 고관절 외회전 스트레칭을 해 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고관절이 중심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스트레칭하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양반다리는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양반다리 하고 싶으면은 외회전 스트레칭 하세요. 그다음에 내외전하는 뭐 고관절 내외전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걔들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키 183, 몸무게 140, 초고도 비만인 분들은 모든 동작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겠죠. 서서 하는 포지션으로만 해야 할까요? 팁 좀 부탁드려요. 자, 뭐 지금 운동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고도 비만이면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은 다이어트 같은데, 다이어트면 유산소 시켜야죠. 유산소를 위주로 들어가되 동작에서, 어차피 다이어트가 목적이고 다이어트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동 동작에 있어서 가동 범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뭐 가동 범위 해 가지고 뭐 수축하고 이런 거 신경 쓸 몸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빼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유산소 개념으로 많이 움직인다.'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가동 범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풀스쿼트 만든다, 말도 안 되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걸로만 포커싱 맞추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 형이 좌측 발목 인대가 끊어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발목이 끊어졌어요. 다친 직후 깁스 안 하고 한 달 정도 뒤부터 보호대만 끼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활동적인 움직임을 하면은 발목에 무리가 가고 가만히 있다가도 시큰거립니다. 수술이 필요할까 아니면은 재활이 강운동으로 가능할까요? 지금은 일단은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술할 이유가 없지. 수술할 이유는 0.0000001%. 수술은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마지막 선택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수술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수술은 절대로 첫 번째 선택지 아니에요. 재활하면 되지. 근데 발목 인대 끊어졌으면은 무조건 고관절부터 가야 됩니다. 고관절 상태도 안 좋을 거예요. '고관절 재활부터 간다.' 요렇게 생각하세요. 자 6 번 뿌리 근육. 요거는요. 뭐 지금 제가 요렇게 Q&A에서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거는 제가 오프라인 정규 과정 강의 때 알려드려요. 일단은 짧게 알려드리자면은 짧게도 해도 더 어렵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 진단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렵죠. 어쨌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7 번. 좋아요. 요거 좋습니다. 자 스모데드랑 컨벤데드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제가 스모데드, 컨벤데드 제가 설명드렸죠. 고걸로 한번 봅시다. 스모데드를 하는데 우측 무릎 외측통이 발생합니다. 근데 컨벤데드에는 무릎 통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측발 전거비인대 요거 발목입니다. 발목인대 부상 이력이 있고 우측 고관절도 가끔 아픕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왜 스모데드는 아픈데 왜 컨벤데드는 안 아프냐? 요거부터 일단은 얘기를 해 봅시다. 제가 아까 스모는 뭐라 했어요? 스모데드는 고관절 사용이 쪼끔 더 많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컨벤데드는 스모에 비해서는 고관절 사용이 적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했어요? 딱 나오잖아. 우측 고관절이 아프다 했잖아. 이 사람이 우측 고관절이 안 좋아요.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스모데드에서 고관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서 못 버티니까 보상작용이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벤데드 할 때의 고관절 개입 수준까지는 얘가 고관절이 버티는데 스모데드 수준으로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면은 고관절이 못 버티는 거야. 근데 요거 계속 가면은 이제 결국 컨벤데드도 못 버틸 겁니다. 지금 그까지는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고관절 못 쓰는 거지 결국은. 고관절에 대한 굴곡신전 기능이 떨어지니까 보상작용이 무릎으로 가면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유출할 수 있는 건 뭐야? 무릎 바깥쪽이잖아. 무릎 바깥쪽으로 보상작용이 넘어갔으니까 뭐 사실 다 검사해서 체크하는 게 확실한데 바깥쪽에서 고관절 바깥쪽에서 중둔근이라든지 고관절 외회전근을 못 쓰니까 그게 TFL이나 요쪽으로 과하게 쓰면서 그게 '무릎 쪽으로 텐션이 걸렸구나.' 요렇게 예상할 수 있죠. 뭐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정확한 거는. 자 8 번. 자 고관절 내외전을 진행할 때 중둔근, 소둔근 쪽에서 고관절 바깥쪽입니다. 찝힘이 발생하는데 내외전하는데 찝힘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둔근이 찝힐 것 같으면은 외외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외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둔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외전 근육으로 알고 있잖아. 물론 중둔근에 대한 전방 섬유, 후방 섬유가 쪼끔 달라요. 전방 섬유는 내외전이고요. 후방 섬유는 외외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외외전으로 크게 보기 때문에 여튼 근데 오히려 내외전 할 때 부족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이유는 당연히 이미 나와 있잖아. 고관절 내외전할 때 찝히면 뭐가 이유가 있어요? 고관절 내외전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고관절 내외전을 잘 만들어 주면 됩니다. 고관절의 내외전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은 고관절 내외전의 근육들에 대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외외전 근육들이 과긴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보세요.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패킹 질문입니다. 벤치프레스 시 견갑을 편히 두는 게 좋은지 많이 꺾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견갑 패킹을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일반인의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 일반인도 자 보세요. 일반인 100명 갖다 놓잖아요. 그럼 100명 다 다릅니다. 100명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일반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자
100명 갖다 놓고 "자 견갑 편하게 하세요." 하면은 다 편하게 할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견갑 많이 꺾으세요 하면 똑같이 많이 꺾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이 많이 꺾으라 해도 전부 다 다르게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견갑을 패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뭐냐면 견갑 패킹이라는 단어 자체를 견갑의 후인 하강이라고 보는데 후인 하강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 후인 하강의 정도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요거는 말과 이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견갑 패킹을 하는 건 맞지만 후인 하강을 맥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견갑에 대한 후인 하강을 많이 해야 패킹이 되는 사람이 있고 견갑 후인 하강을 쪼금만 해도 패킹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견갑 후인 하강을 신경 안 써도 패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후인 하강을 패킹된 상태는 다 똑같은데 라운드 숄더가 엄청 많이 돼 있고 어깨 잘 못 써 이런 사람들은 쪼끔 패킹하고 될 게 아닙니다. 완전 뒤로 다 당겨야 돼요. 근데 라운드 숄더 굳이 아니다. 쪼끔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선수급은요. 패킹 신경 안 써도 패킹됩니다. 왜냐 이 동작이 이미 체득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극소수의 선수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후인 하강을 안 한다고 해서 패킹을 안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제가 몇 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의 그 본인의 자세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웃긴 게 보시면 뭐 "패킹 안 하고 그냥 견갑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됩니다."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패킹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패킹하고 있으면서 이게 인지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후인 하강은 해야 된다. 하지만 그 후인 하강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번 질문. 50견 있는 회원님인데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켜야 할까요? 하체 먼저 하면 좋을까요? 하체 먼저 또 선택지 않은데 하체 먼저 한다는 말은 내가 어깨를 이제 좋아지게 할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50견 진짜 50 견인 경우에는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커요. 어설프게 갈 바에는 안 건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안 건드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원님한테서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50 견을 좀 좋아지게 한번 해 보고 싶어. 그러면은 50 견은 관절이 굳은 겁니다. 그냥 근육 문제가 아니에요. 관절이 굳은 거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고런 거는 물리치료에서 하는 거고요. 내가 운동 지도자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요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1번 질문입니다. 랩푼다운 자세를 잡을 때 당기기도 전이네요. 뻗었을 때 측면이 찌릿한데 이건 어깨 가동성 문제시군요. 왜냐 지금 힘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동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견갑이나 이런 게 잘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랩풀다운 자세가 결국 어깨 외전 자세죠. 팔 드는 자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랩풀다운 할 때가 아니다. 어깨의 가동 범위부터 정상적으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자. 자 12번 질문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할 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왼쪽 골반 통증이 허리 통증처럼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데 고관절 가동성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아픈 거잖아. 가동 범위를 많이 했을 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관절 안정성 문제입니다. 안정성 왼쪽 골반에 대한 안정성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게 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냥 힘이 딸리는 겁니다. 그냥 힘이 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 100 킬로 할 때는 괜찮아. 근데 120 킬로 하면은 통증이 있어. 그 말은 뭐다? 내가 120 킬로를 들 수 없는 몸인 거야. 아시겠죠? 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들었을 때 통증이 있으면 못 드는 겁니다. 이거 120 킬로 열심히 하면 다 부서집니다.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만 해야 돼요. 중량 욕심이 있는 분들이 "들 수는 있는데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자극이 세는데 들어도 되나 이거 아닙니다. 다 하면 안 돼요. 13번 회원님이 스쿼트 올라할 때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오는데요.
뭐 고관절 신전 기능 문제죠. 자, 14번 질문. 고관절 재활 운동. 자,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14번 질문 잘 보세요. 이런 거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고관 잘 움직이게 잘 버티게 이게 뭐냐면요. 움직임이 다 다르잖아. 고관절 문제라는 고관절 문제 안에서 뭐가 있어요? 신전,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게 닫힌 사슬인지 열린 사슬인지 다 다르잖아.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고관절 좋은 고관절 운동 있나요?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고관절에 좋은 운동 같은 거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평가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지 찾고 거기서 그 움직임에 맞는 운동이 들어가는 거야. 통째로 어깨에 좋은 재활 운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뭐죠? 질문 전송이 안 됐네. 성준미 님 제가 위에 답변 드렸어요. 나중에 보세요. 잠시만요. 그다음 질문 볼게요. 요겁니다. 15번 질문입니다. 골프 선수인데 왼쪽 쇄골 통증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통증이 있고 오래됐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쇄골을 위로 올리고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위로 올리고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평소에도 내렸을 때죠. 자, 일단은요. 쇄골은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쇄골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이 쇄골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데 쇄골도 막 전인 후인하고 회전 막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깨 관절을 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깨 관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상완골 있죠? 상완골하고 견갑골 얘가 메인이죠. 그다음에 견갑골 위에 뭐가 또 연결돼 있어요. 쇄골 있죠. 쇄골에서 옆에 또 흉골 요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 그림 보면 어쨌든 요렇게 돼 있죠. 제가 이 마우스로. 자, 간단하게 여기 견갑골, 그다음에 여기 상완골 있죠, 상완골.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 딱 있어요. 쇄골이 요렇게 있단 말이죠, 쇄골. 그다음에 여기서 흉골 딱 있죠.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절이 각각 관절이 막 나타납니다. 요 관절도 있고 뭐 견쇄 관절 나오고 뭐 흉쇄 관절 뭐 요런 게 있는데 여기서 움직임의 주체가 뭐냐면요. 움직임의 주체는요.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이 움직이면서 상완골이 움직이고 견갑골이 움직이면서 쇄골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쇄골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결국 요것도 각각의 결과를 분석하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쇄골에 문제가 있으니까 쇄골 움직임 분석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원인으로 가면은 쇄골의 움직임이 뭔가 문제가 있고 과하다는 지 있다는 거는 결국 견갑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게 쇄골의 움직임에서 뭔가 보상작용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쇄골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무조건 견갑골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쇄골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은 쇄골만 잘 움직이게 견갑골만 잘 움직이게 세팅을 해 줘도 쇄골은 거의 잡힙니다. 제가 모든 어깨를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적어도 어깨 치료 케이스가 1000 개는 될 건데 저는 쇄골로 치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쇄골을 건드려 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는 쇄골 치료한 적 없습니다. 견갑하고 상완골만 잘 움직여 줘도 쇄골 같은 이 짜발이죠, 짜발이 애들. 알아서 잘 잡히기 때문에 견갑부터 세팅을 잘 해 준다. 요렇게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쇄골을 올리고 좀 줄어들었다는 말은 쇄골의 움직임이 뭔가 제한이 돼 있는데 쇄골을 잘 움직이게 하니까 좀 편하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럼 쇄골 주변을 좀 풀어 주시면 됩니다. 쇄골 하근이라든지 쇄골 윗부분을 풀어 주면은 아마 쪼끔 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견갑골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똑같습니다. 풀 때만 금방 이거 다시 돌아옵니다. 자, 16번 질문입니다. 자, 왼쪽 고관절 외회전이 오른쪽에 비해서 안 됩니다. 왼쪽 고관절 외회전 제한. 외회전이 잘 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외회전이 안 되는 게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런 운동 찾으실 때 유튜브로 영어로 검색하세요. 그럼 보세요. 지금 뭐야? 힙, 익스 왜냐면 지금 제가 뭐 말로 운동 동작 설명해 봤자 못 알아듣잖아. 익스터널 로테이션 아니면 그냥 힙 로테이션 쳐도 됩니다. 힙 로테이션, 힙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요런 거 검색하면은 영문으로 검색했을 때 운동 동작이 퀄리티가 있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영어를 검색을 하시라. 그러면은 운동 동작을 여러 개 참고를 하고 그럼 거기서 자 유튜브로 염색 영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 동작이 뭐 여러 개 있어요. 한 10 개를 찾아실게요. 그럼 10개 중에서 뭘 고르냐? 시켜 봐야지. 여기서 평가 재평가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동작 해 보고 재평가해서 좋아져.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고 했는데 효과 없어. 그러면 아닌 거야. 감별해야 됩니다. 요거를 검증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검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17번 질문. 견갑 패킹을 하게 되면 전거근 활성화 가능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견갑 패킹하고 전거근 활성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견갑 패킹은 견갑 패킹입니다. 전거근 활성화를 위해서 견갑 패킹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이 두 개의 비교가 하면 안 되고 질문 의도가 있네요. 극상근이 부분 파열된 상태인데 전거근 활성화가 되면은 어깨 통증이 전혀 없는데 패킹 시에는 통증이 발생. 이래서 체킹이구나. 자 일단은 견갑 패킹하고 전거근 활성화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무슨 말이냐면 네모랑 파란색 구분하는 거야. 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두 개가 붙은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왜 패킹을 하는데 통증이 발생하냐면은 정거근이 활성화가 되면은 통증이 없는데 패킹할 때 정거근 활성화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거근 활성화가 덜 된 겁니다. 패킹할 때도 정거근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정거근이 약한 거지. 패킹하면 풀릴 정도니까 활성화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자 18 번. 플랫 벤치 프레스에서 어깨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도 계속해도 괜찮은지요? 통증은 없지만 느껴지는 소리가 신경 쓰입니다. 자 요거는 자 사실 통증 없는 소리는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전제가 뭐다?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증 없는 소리는 사실 저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운동 시 나타나는 거는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왜냐? 운동은 무조건 과부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통증이 없는 소리지만 무조건 통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야 되고 드르륵이라는 거는 빡빡이 아니라 드르륵이면 근육 문제거든요. 근육이 뭔가 타이트한 게 있습니다. 풀어야 돼요. 자 19번 아까 뿌리 근육. 음양오행 관련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죠. 네 뭐 오장육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볼게요. 자 스쿼트 최하단 구간 혹은 걸을 때 이 극단적이죠. 잠시만요. 보세요. 스쿼트 최하단 구간은요. 정말로 고관절 가동성을 많이 쓴 상태죠. 근데 걸을 때는 뭐예요? 사실 고관절 입장에서는 가동범위를 거의 안 쓴 거거든요. 거의 안 쓰는데도 소리가 날 정도니까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고관절 중심이 빠져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앞쪽이나 중둔근은 아닌 것 같고 대둔근 하단 쪽이 문제인 것 같아서 마사지 볼로 폼롤러로 진행하니 개선되어서 대둔근 하단부 쪽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될까요? 보수볼에서 고관절 회전 동작이 어떨까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일단은요. 지금 보세요. 고관절 굴곡 신전에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 했죠? 대둔근 하단을 풀었어요. 마사지를 했어요. 근데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대둔 대둔근 하부가
굉장히 과긴장되면서 그로 인해서 고관절 굴곡 신전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소리가 났겠구나. 요렇게 가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과긴장이니까 얘는 풀기만 하면 되죠. 굳이 보세요. 왜냐하면은 풀어서 개선이 됐다는 말은 과긴장이 문제인데 요거를 가지고 대둔근 하부를 하단부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더 소리가 더 커지지. 지금 그 마지막 결론의 핀트를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무조건 강화가 아닙니다. 풀 건 풀고 강화는 강하지 별개입니다. 대둔근 하부가 과긴장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길 가지고 대둔근 하부를 강화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과긴장되잖아.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21번. 자, 오른쪽에 흉쇄 관절이 튀어나왔어요. 누르면 아프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일단은 관절염입니다. 부어 있고 부종이 있고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어쨌든 관절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흉쇄 관절염.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과거 골절이 된 상태로 그대로 굳어졌다고 하는데 운동으로 원래대로 못 돌아갈까요? 자, 일단은요. 이 병원에서 골절이 나서 그대로 굳어져서 튀어나온 거면 누르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냥 굳어버린 거니까. 근데 누르면 아프잖아. 누르면 아픈 거는 그대로 굳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대로 굳은 게 있다고 할지언정 눌러서 아픈 거는 무조건 염증성 부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이딴 소리 하는 거는 돌팔이다. 돌팔이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게 돌아간다는 의미를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골절이 실제로 된 적이 있고 골절이 된 부위가 이미 반대쪽 그 관절에 비해서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눌러서 아픈 거는 지금 어쨌든 비정상적인 상태잖아. 요거는 고칠 수 있지. 왜냐 요것도 아까 제가 쇄골한 거랑 똑같습니다. 쇄골이 뭔가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뭔가 흉쇄 관절에 계속 걸리면서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 견갑골 문제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통증은 뭐다? 보상작용의 결과다. 그럼 거꾸로 가면 돼요. 보세요. 흉쇄 관절에 염증 그 상처가 났어요. 그럼 흉쇄 관절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흉골이 막 움직이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은 이건 쇄골 움직임의 문제인 거지. 쇄골이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쇄골하고 흉골 사이에 뭔가 계속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긴 거잖아. 쇄골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려면은 견갑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견갑 움직임 잡으면 되지. 사실 근데 이것도 더 크게 보면 견갑의 움직임도 결국 이제 척추랑 뭐 고관절까지 가는데 요거 가면 이제 그냥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냥 견갑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 봅시다. 봅시다. 마지막 22 번. 자, 장경인대 통증으로 하체 운동을 못 하는데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고 약물 치료, 물리치료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통증이 발생하면 걷기도 힘들어. 뭐겠어요? 이제 다 알잖아. 이거는 진짜 이제 적어도 제 강의를 한 번에 들었으면은 요거는 너무 쉬워. 거의 1 더하기 1 수준입니다. 자, 위에 똑같죠. 통증은 뭐다? 보상장애의 결과다. 그럼 뭐다? 지금 통증이 어디 있어요? 장경인대. 장경인대의 과사용이잖아. 그럼 왜 장경인대가 과사용 되겠어요? 고관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과사용된 거지. 그러니까 고관절에서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찾아서 고관절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이 돼야 장경인대 과사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뭐 이거는 검사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 지금 일반적인 그 제가 치료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는 장경인대 과사용은요 고관절 내외전 패턴에 문제가 많아요. 고관절 내외전 패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장골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내외전 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TF의 대퇴근막 장근을 과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장경인대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TFL 과사용되면서 장경인대 과사용되면서 무릎 바깥쪽 통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만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뭐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병원에서 뭐다? 장경인대 과사용됐네. 그럼 장경인대 주사 맞자. 장경인대 물리치료하자. 이것만 주구장창하니까 이거를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야. 이게 엄청 수준 낮은 거란 걸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 요거 일단은 녹화 끄고 할게요.